그 시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시 부시장도 5년을 하셨고 그때 이제 영수목원처럼 이제 도심용 수목원도 만드셨고 이랬는데 현장에서 경험한 도시 브랜딩을 좀 더 이제 뭐 사례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어느 지역을 갈 때도 그 지역에 가장 맛집이 어디냐 이렇게 찾잖아요. 그 맛집에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과 또 오랫동안 가졌던 문화 또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된 음식에서 우리가 맛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다 다릅니다. 곳곳이. 우리가 완도를 가면 다르고 목포를 가면 다르고 경상도 또 진주를 가면 또 다른 여러 맛집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는 도시의 브랜드라는 것이 그 도시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여러 자원과 사람, 문화 속에서 결합된 것에 있어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그래서 결국은 사람 중심이다 생각해서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성을 갖고 자기의 비전을 갖고 만들어가는 것이 시작돼서 그게 전체 도시로 결합되면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행정가 10년 전부터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마을 만들기였어요. 마을 주체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하는 것들. 뭐 시설 개선이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좀 더 공동체성을 갖고 하는 행위든 축제든 다양한 요소를 열어놓고 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왕성하게 시작됐어요. 그 속에 내재됐던 게 뭐냐면 마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을 계획을 해서 비전도 찾고 또 개선할 것과 또 더욱 강화할 문화적 요소도 예술적 요소도 찾으십시오라고 했던 지금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드라마에서 각광받고 있는 수원의 장소 한 곳이 있습니다. 행리단길이라고 수도권에서 아마 젊은이들이 가장 핫한 곳으로 이름을 매기고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각종 영화 촬영지도 많이 각광을 받아요. 예를 들면 우영우 선제업고 티어라는 최근에 드라마도 있었고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라마가 촬영됐는데 왜 젊은이들이 거기를 좋아하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 SNS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옛것 우리 화성도 보이고 예전에 60, 70년대 골목길도 보이고 현대적인 맛집도 있고 현대적인 세련된 즐길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곳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또 SNS 찍으면 그 화면에 잘 그런 것이 드러나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거기를 많이 찾는다 그래요. 근데 그 마을이 사실은 10년 전에 축제를 한번 제가 열었는데 세계적인 축제 한 달 동안 차 없이 살자 대신 도시 재생 사업을 제가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마을길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또 뭐 쓰레기가 있는 곳도 정원으로 만들어주고 간판도 바꿔주고 또 퍼사드 건물 인면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라고 협약을 잘 맺어서 전격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차 없이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것이 중계됐고 자부심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력에 의해서 그 이후에 상인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한 10년 지난 현재까지 이뤄낸 것이 행리단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간 대표적인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원시를 안 와봤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행리단길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있는 거리죠? 우리 수원 230년 전에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가 수원의 원형인데요. 그 안에 동네가 행궁동입니다. 행궁동의 일부분의 길이 행리단길이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그럼 역사적인 맥락도 상당히 안고 있는 길이네요. 그렇죠. 옛것 성곽도 보이고요. 또 뭐 주변에 미술관과 공원도 많고 옛날의 추억의 골목길도 보이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맛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곳이 됐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수원은 컨트라스트가 명확해서 더 역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궁동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신도시로 커가는 공간들도 있고 수변 공간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이 충돌해서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을 만들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예전에 1900년대만 해도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가 브랜드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재건해야지 되니까는요. 네, 그래서 하이라키로 탑다운으로 우리 국가는 이런 국가가 될 거야 하고 이렇게 그냥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드라이브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1세기에 이제 넘어오면서는 이 도시나 지역의 다양성들을 국가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가 한동안 떴어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요. 근데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도 활성화됐고. 그렇죠. 예. 예, 이제 분산이 예. 됐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도시 자체에 너무 아름다운 마을들,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들,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도시가 다 품기에는 더 마이크로해진 거죠. 그래서 국가, 도시, 이제 마을 단위까지 내려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축으로 가야지 되는 게 도시라는 거, 국가라는 거에서 큰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행정은 해야지 되지만 또 마을마다 만들어지는 그런 다양성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국가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마을로 그렇죠. 내려왔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안으면서 갈 수 있는 또 큰 그릇이 도시 브랜드에서 만들어져야지 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그 브랜드나 랜드마크가 시설물 중심으로 갔었는데, 하드웨어 중심으로 갔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이야기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죠. 결국 그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케이팝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이 정서적인 면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나라로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